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벨로스터입니다. 벨로스터 1.4 터보를 타고 나왔는데요, 비대칭 세단입니다. 왼쪽에 도어 하나, 오른쪽에 도어 두 개,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인 형태로 만들어진 쿠페 스타일의 자동차인데요, 그 생김새에서부터 강한 개성을 간직한 모델입니다. 1.4 GDI, 1.6 GDI 두 개의 가솔린 엔진에 각각 두 개씩 트림, 그래서 전체 4개의 트림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 벨로스터 1.4와 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N브랜드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N브랜드 론칭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벨로스터에도 2.0 터보를 장착한 고성능 버전 벨로스터 N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죠. 현대자동차에도 이제 고성능 브랜드의 시대가 곧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벨로스터 N이 출시가 되면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장 아래급에 있는 가장 기본 트림입니다. 1.4 터보 GDI 엔진 모델을 타고 오늘 시승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벨로스터 1.4 터보 GDI입니다. 1.4 엔진의 그릴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1.6은 메쉬 타입의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만 딱 보면 이게 1.4 엔진인지 1.6 엔진인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밑에 LED 주간주행 등을 마치 보석처럼 그 LED 헤드램프 밑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225-40R18 넥센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군요. 1.6군 18인치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1.4에서는 17인치가 기본이고 18인치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 투도어 쿠페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죠. 도어가 하나뿐입니다. 뒤쪽은 도어가 없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루프라인이 낮아지는 쿠페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끝은 이렇게 살짝 치켜 올려서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저쪽 오른쪽 측면을 보면 도어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좌우 비대칭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뒷모습 역시 상당히 개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죠. 배기구가 범퍼 중앙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마치 차렷 자세를 한 것처럼 배기 머플러가 범퍼 중앙으로 이제 모여져 있는 것, 이 차의 디자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범퍼 아래로 이런 리어 디퓨저, 공기의 바람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디자인 포인트,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확보하고 있습니다. 뒷모습 역시 나름 상당히 개성이 강한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조수석 그 시트를 정확하게 포지셔닝하고 뒷좌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조금 더 뒤로 온 듯한 느낌인데요, 어쨌든 그대로 뒷좌석 공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가 꽉 낍니다. 가로로 넣었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어쨌든 아주 타이트한 뒷공간이지만 성인이 앉기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위에 압박이 큽니다. 주먹은커녕 손바닥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가운데 자리는 아예 시트가 없고요. 그래서 뒷좌석은 정확하게 성인이 두 사람이 앉을 만큼의 공간, 2인용 시트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제낄 수가 있고요, 시트를 제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겠는데요, 굳이 쿠페 스타일의 이 차에 트렁크 공간에 욕심낼 필요는 없겠죠. 자, 뒷좌석 뭐 이렇다 할 공간은 편의 장비는 없습니다. 뭐 USB를 꽂을 만한 혹은 수납 공간, 전원구 뭐 이런 부분 없고요.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조그만 수납 공간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창, 차창을 내릴 수가 있네요. 이 정도 남겨놓고 뒷창은 열립니다. 역시 우측 창만 열리고요, 좌측 창은 열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언밸런싱, 원터치로 역시 안 되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뭐가 걸리면 내려가지가 않죠. 좀 아픕니다. 그렇게 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투톤 레드 앤 블랙인가요? 아주 투톤으로 깔끔하게 처리된 인테리어가 밝고 상큼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인데요, 조향 한번 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2.5회전, 조금 더 2.6회전 정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아주 많은 버튼들이 올라와 있어서 핸들을 준 채로 많은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로 유지, 보유장비,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ADAS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현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스마트 센스라고 하죠. 이 차에 70만 원을 더하면 옵션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인테리어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데 빨간 라인들, 이런 그 임팩트 있는 라인들이 효과적이죠. 변속 레버에도 이 빨간 포인트를 줘서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돌출형 내비게이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돌출형 내비게이션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내비게이션, 특히 대시보드 상에는 돌출되어 있는 게 절대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대시보드 상에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이 맞습니다. 센터페시아는 기능 버튼들, 그리고 공조 장비, 전원들, USB와 제일 아래 칸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그냥 던져 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 7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죠. 변속 레버는 손에 쏙 들어오고요. 조작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 버튼, 시트에 온풍, 냉풍,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시트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브레이크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시트 포지션이 좀 낮은 듯한데요. 하지만 차창이 넓어서 숄더 라인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시트를 제일 낮게 했군요. 좀 높여볼까요? 제일 위로. 제일 위로 하면 머리 위가 뭐 꽉 닿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네요. 자, 제일 위로 하면 이 정도 될 텐데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시트를 올려서 운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제대로 세팅을 하고 나면 시트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좀 낮아서 도로와의 밀착감,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 좀 더 다이나믹한 운동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옆구리 부분이 몸을 딱 지지해 주고 있어서 몸과 시트 일체감, 결국은 차와 운전자와의 일체감을 시트가 완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그런 밀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자, 벨로스터 1.4 터보입니다. 현대차에서 드물게 4글자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죠. 벨로스터, 엑센트,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 산타페, 다 3글자 3음절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벨로스터 특이하게 4음절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특이한 존재죠. 라인업에서, 이름에서부터 어떤 그 현대차 라인업에서 조금 특이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비대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운전석 도어 하나, 조수석 오른쪽 도어 둘, 그래서 3개의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보면 투도어 쿠페의 형상인데, 오른쪽에서 보면 포도어 쿠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좌우가 대칭이 아닙니다. 비대칭입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좀 삐딱하고 도전적이고 개성이 강한, 조금은 말을 잘 안 듣는 아들놈 혹은 딸내미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발랄하고 도전적인 그런 이미지도 전해줍니다.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벨로스터는 2개의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1.4 GDI 그리고 1.6 GDI, 그리고 향후에 기대되는 벨로스터 N도 있습니다. 얘네는 2.0 터보가 올라가겠죠. 어쨌든 1.4와 1.6 2개의 엔진에 4개의 트림으로 라인업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시승하는 이 차는 1.4의 모던 코어 트림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안전, 예방 안전 장비들 혹은 주행 편의 장비들, 드라이버 어시스트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떤 앞선 수준에서 이런 편의 사양들을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중간중간 핸들을 놓고 있을 때는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도 나오고요. 매진 속도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스위치를 온하면 수납되어 있던 반사판이 전개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7단 더블 클러치 기어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역시 더블 클러치의 장점 늘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 있죠. 효율과 성능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인 거죠. 아무래도 노면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구간인데요, 타이어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소음이 올라오는데요,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도로를 약 시속 90km 정도로 달리면서 그런 소음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도로 탓을 해야 될까요? 타이어 탓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 탓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구간에 따라서 타이어 소음이 심하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에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1.4에는 17인치 타이어와 18인치 타이어가 사용됩니다. 18인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6에는 18인치를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에코, 스마트인데요, 스마트로 놓게 되면 자동차의 주행 패턴에 맞춰서 차가 스스로 주행 모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스포츠니 에코니 일일이 세팅하기보다는 그냥 스마트 모드에 놓고 달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마트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니까 역시 스포츠 모드로 바뀌죠. 다시 노멀 모드가 되고요. 시속 100인데 RPM은 약 1900, 조금 높죠. 1.4 엔진에 배기량이 가는 한계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엔진 배기량이 작은 만큼 회전수를 높게 올려야 시속 100km를 커버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7단에 물렸죠.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면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지금 7단이고요 6단, 5단, 3단 5,500 정도까지 RPM이 변화를 보입니다. 어쨌든 3단에서 시속 100km를 물고 간다라는 얘기죠. 2단까지는 떨어질 리가 없겠고요. 자, 스마트 모드에서 그랬습니다. 주행 모드를 잠깐 바꿔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보죠. 엔진 소리가 좀 달라지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했더니 엔진 사운드가 좀 더 힘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RPM 구간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배기음이, 엔진 배기음이 좀 더 힘있는 소리로 달라지죠. 에코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확실히 차가 여유있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허리띠 딱 조이고 긴장했던 몸이 허리띠 한 2칸 풀어놓고 좀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엔진 사운드도 훨씬 편해졌죠. 확실히 주행 모드에 따라서 RPM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동일한 RPM을 보여주지만 엔진의 반응, 엔진 사운드는 훨씬 더 박력 있는 사운드를 스포츠 모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드에서 좀 킥다운을 하면, 자, 주행 모드를 보여주죠. 자, 킥다운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달려보도록 하죠. 자, 잠깐 좀 달려보고요. 자, 속도를 좀 내봅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마지막에 저항점이 하나 생깁니다. 마저 밟으면 이제 본격적인 가속이 시작되는 거죠. 차선 변경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살짝 틀어보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은요, 옆구리가 확 치고 들어옵니다. 몸을 꽉 잡아주는 버킷 타입의 시트인데, 조향을 하면 옆구리가 몸을 확 밀고 들어오는 거죠. 재미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만큼 조향 반응이 예민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속도가 제법 빠른데요, 체감 속도도 실제 속도에 수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법 빠르다 싶은 느낌이 나고요. 아주 제법 빠른 속도인데도 그렇게 큰 흔들림이 느껴지지는 않고요. 안정감은 있는데 다만 속도감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의 차이로 그 차의 고속주행 안정감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벨로스터 1.4 터보의 고속주행 안정감은 그렇게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제 주행 속도와 체감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수렴합니다. 실제 달리는 만큼의 속도를 몸이 느낀다라는 얘기인데요. 1.4 엔진을 적용한 이 차급에 비해서 본다면 당연한 얘기겠죠. 자,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벨로스터의 후륜 서스펜션은 전차종이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평가해 줄만한 부분 뭐냐 하면 1.4 엔진을 가지고 이런 그 극한적인 고속 주행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아주 충분히 1.4 엔진을 가지고 그런 고속 주행을 너끈하게 해낸다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140마력의 힘으로 제법 훌륭한 그런 그 고속 주행까지 제법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벨로스터에서 기분이 좋은 건 1.6의 경우에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해도 풀옵션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동안은 수동 변속기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런 그 하이엔드 옵션들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수동 변속기를 적용해도 아무 차별을 받지 않고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100km 전후의 속도인데 차로를 잘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스티어링 휠을 놨습니다만 차로를 잘 읽으면서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스마트 센스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하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차로를 읽는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수입 브랜드, 심지어 럭셔리 브랜드라고 자처하는 곳에서조차 레인키핑 어시스트의 경우에 차로 중앙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현대차는 그들과 그런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스마트 센스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하고요. 하나, 둘, 셋. 자, 비상등이 작동을 하고 차가 바로 멈춰섭니다. 급제동을 하는데 앞이 그냥 확 숙여져야지 정상이겠죠. 앞이 확 숙여질 만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노즈다이브가 크지 않습니다. 앞이 확 숙여지는 정도가 많지 않습니다. 제동 상황에서도 차체를 상당히 안정감 있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 그렇게 차가 큰 차가 아닙니다. 차체 길이가 4240, 그리고 차 폭이 1800mm 정도의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차인데도 피칭의 수준이 피칭이 크지가 않습니다. 앞뒤 방향의 흔들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상당히 차체의 크기에 비하면 차체의 안정감이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판문점으로 향하는 마지막 코너입니다. 좀 속도를 올려서 돌아나가 보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자, 우측 회전, 그리고 고속으로 우측 회전을 돌아 나가고요. 마지막 왼쪽 회전은 조금 급합니다. 속도를 좀 줄이고요. 자, 다시 가속하면서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차차 조금 속도가 빠르죠. 좀 기우는 맛은 있는데요, 버텨줍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야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또 코너에서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마력의 힘이 우습게 볼 힘은 아닙니다. 100이랑 1.4L가 좀 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40마력이라는 힘은 그렇게 만만한 힘이 아니죠. 제법
높은 효율을 갖춘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배기량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운사이징 엔진의 7단 DCT, 상당히 그 알찬 그런 조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술 트렌드를 충실하게 쫓아가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개성을, 스스로의 정체성,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차입니다. 자, 사실은 고속에서의 느낌보다 이 중저속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행 성능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하겠죠. 일반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속 100km인데요. 조금 더 속도를 떨어뜨려 볼까요? 지금 90km 정도입니다. 자글거리는 소리가 좀 들어오고요. 그렇게 조용한 수준은 아닙니다. 실내 소음은 조금 더 개선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조향은 아주 좋습니다. 조향 반응은 상당히 마음에 들 만큼 조향 반응이 빠르고 정확하고 강합니다. 옆구리로 훅 들어오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을 경험을 해봅니다. 다시 앞차와에 좀 붙여보죠. 쭉 마치 지남철 좌석의 같은 간극길이 밀어내듯이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쭉 밀어냅니다. 간격을 유지하느라고 그렇죠. 차간거리는 4단계로 차간거리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운전석에서 느낌이 참 괜찮은 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시트가 낮게 배치돼서 차와 도로와의 밀착감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운전자와 차와의 일체감도 큽니다. 조향 반응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제 낮은 시트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트 자체도 몸을 잘 받쳐주고요.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조향 작동을 할 때 옆구리를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바로 시트와 몸의 일체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겠죠. 타이트한 코너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너고요. 코너 상당히 강한 코너인데 상당히 타이트한 코너를 상당히 제법 빠른 속도로 공략을 했습니다. 역시 도로의 밀착감이 커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강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타이어의 그립보다 타이트하고 정확한 조향 성능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코너링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이제 빨간 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차를 튜닝할 때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튜닝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다가 희거나 빨간 테이프 하나 이제 예쁘게 붙여 놓으면 조향하는데 또 남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인을 아래쪽에 해놨네요. 역시 스티어링 휠의 센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 빨간 라인이 밑에보다는 위쪽에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쪽으로 시선이 갈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위쪽에 있을 때 빨간 라인을 중심으로 잡고 이게 차가 어느 정도 이제 조향이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의 그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스포츠 모드로 해서 가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를 했고요. 엔진 사운드 역시 스포츠 모드의 수동 변속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한번 툭 던져보는데요. 차를 던져보듯이 좀 강하게 조향을 해봅니다. 차가 낭창거릴 법도 한데 잘 받쳐줍니다. 그렇게 아주 강한 서스펜션은 아닌데요. 코너에서 쏟아질 듯이 이제 가해지는 차체 하중을 잘 받아주면서 코너를 공략해 나갑니다.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길이가 짧은 차들은 이렇게 코너에서 특히 그 거동이 불안해지는 위험이 큽니다. 휠베이스도 짧고요. 차가 스핀 해버릴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죠. 4m 조금 넘는 짧은 차체를 가지고 역시 스포츠 쿠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코너에서는 발군의 어떤 그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실제 성능이, 그러니까 직선 가속에서는, 가속 구간에서는 좀 답답한 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고성능을 맛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코너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고성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6만 해도 직선 가속 느낌은 이보다 훨씬 좋을 텐데요. 하지만 코너링의 느낌은 1.4와 1.6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게, 사실은 오토다이얼이 오종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카메라 액션캠 몇 개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주연으로 출연하고요. 작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애드립으로 다 촬영을 하고 편집 제가 합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제 텍스트로 시승기도 제가 쓰고요. 사진 제가 찍습니다. 모든 걸 다 제가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예쁘게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막 찍고 막 편집하고 뭐 그러는 그렇게 수준 높지 않은 영상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한 댓글도 달리는데요. 볼 때마다 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혹은 이런 그 지적, 간혹 하는 지적,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들에게는 좀 그 악플 내지는 심한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아닐까, 오히려 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별거 아닌 콘텐츠에 달리는 악플에도 이렇게 좀 가끔 신경이 쓰이는데요.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리뷰를 보면서 혹시 잘못된 코멘트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자업자득, 뭐 저한테 오는 지적, 뭐 악플,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 감수해야 되고요. 합리적인 부분은 제가 받아들여서 고치거나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테고,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얘기들이라고 한다면 뭐 그 또한 제가 뭐 어떻게 받아들일 방법은 없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남을 평가하는 만큼 저 또한 남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 명심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관심 보여주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JBL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자, 오디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오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나름 질감이 있고 입체감이 있는 그런 오디오 사운드입니다. 벨로스터 1.4 가장 베이직한 기본형 1.4 모던 트림의 가격은 2135만원입니다. 모던 코어는 2339만원이고요 여기에 옵션들을 더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1.6 터보 스포츠는 2200만원입니다 스포츠 코어는 1.6 스포츠 코어는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가격이고요. 여기에 옵션 가격들을 더해야 되겠죠. 최고급 트림에 풀옵션을 하면 3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크루즈 컨트롤 딱 걸어놓고 움직이니까 참 편하네요. 스티어링 휠 뭐 그냥 편안하게 조작하면, 굳이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차 스스로 차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가만히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어 있는 기분으로 달려도 좋겠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건지 차가 스스로 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네, 지금 파주 헤이리 마을입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평균 연비 세팅 다시 하고요.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서울시, 경기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 서울시, 서울특별시 내에서 교대역, 네 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소를 목적지로 예. 선택한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네, 교대역까지 54.8km를 움직이면서 이 차의 연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에어컨도 뭐 굳이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요. 에어컨을 가동하겠습니다. 굳이 연비 좋게 만들려고 에어컨을 안 틀 필요는 없겠죠. 아, 엔진 스톱 시스템은 적용되어 있지 않군요. 엔진 스톱 시스템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3.1km입니다. 일단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일단 자이로로 접어듭니다. 아이고, 오늘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자이로가 파주에서부터 막힙니다. 뭐 이런 복불복입니다. 어쩔 수 없죠. 막히는 대로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센스 작동을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세팅을 하니까 일단 30에 세팅이 됩니다. 자, 연비가 16.1까지 올라왔네요. 11km를 이동해 왔고요. 연비 16.2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커가 밝힌 공인복합 연비 13.1보다 올라섰죠? 연비 17.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정속 주행으로 꾸준히 움직이면 연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연비가 18.3까지 올라옵니다. 마구 올라오는군요, 연비가. 아마 에어컨을 껐다면 연비가 훨씬 더 20분 충분히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1.4 GDI 엔진이거든요. 뭐 배기량이 작아서 오히려 좀 더 큰 엔진의 부담은 더 있을 텐데요. 상당히 우수한 연비 효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이 있을 때 차간거리 조절이 좀 흐트러질 경우가 있는데요.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체 구간입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죠. 안 밟고 있는데 네, 이렇게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속도가 충분히 떨어진 뒤에는 해제됩니다. 다시 세팅하면 30km에 세팅이 되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완전히 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네, 이제 88을 벗어나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갈 순간입니다. 연비 18.6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체증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다서다를 또 해야 되고요. 자, 이수교차로를 빠져나오는데 연비가 조금 떨어졌네요. 18.2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초역입니다. 이제 지하철 한정거장 남긴 거죠. 약 780m. 마지막 500m가 꽉 막힌 길입니다. 네, 55.5km 달려왔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5km 달려왔고요. 연비는 17.1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13.1km/리터가 공인복합 연비죠. 무려 4km 이상, 리터당 4km 이상 더 달리는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네요. 연비 17.1로 보고 드리면서 오늘 시승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지붕 틈새 마무리가 현대차답지 않습니다. 많이 떠 있는데요. 현대차 중에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보는 경우입니다.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로 지붕과 앞창
틈새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 부분 마무리는 참 잘했었는데요. 벨로스터는 그 현대차의 품질 마무리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서는 힘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트렁크 턱이 상당히 높게 와 있는데요. 차의 디자인상 바닥 높이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여성들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차인데요. 여성들이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시속 8, 90 속도에서 이렇게 썩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노면 마찰음이 제법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갖춰야 될 차는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의 주행 소음, 실내 소음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글쎄요, 그렇게 멀리까지 시원하게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좀 제한적입니다. 마치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벙커 안에 들어와 앉아서 멀리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지붕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를 제한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벨로스터 1.4 터보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차였습니다. 좌우 비대칭의 감각적인 차이가 다른 차에선 맛보기 힘든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를 선물해 줬고요. 1.4L GDI 터보 엔진에서 터져나오는 140마력의 힘은 아주 알뜰하게 이 차를 움직여 줬습니다. 차 크기와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래도 힘의 여유가 어느 정도 느껴졌고요. 저스트 파워 이상의 힘을 확보한 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간직한 차이고요. 소비자들의 강한 개성을 좀 더 강조해주는, 내세워주는 그런 아주 특색 있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라인업에서 톡톡 튀는 그런 특색 있는 개성이 강한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행에 같이 따라가는, 시류에 휩쓸리는 그런 소비자들보다는 자신만의 강한 개성을 뽐내고 싶은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벨로스터 엔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